정치는 만만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과 민심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야 만만. 네, 오늘 추석 연휴 지나고 바로 코너가 이 코너야. 추석에 민심은 어땠는지 또 정치적으로 어떤 얘기 오갔는지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른쪽에는 국민의힘 신주호 상금 부대변인 나오셨고요. 저희 오른쪽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주 전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두 분? 잘 보냈습니다. 네, 바쁘시죠, 근데 명절 기간? 아니 명절 때 저는 그냥 좀 휴식을 좀 취했고 제가 이제 주로 하는 게 약간 정쟁을 유발하고 그 상대방을 향한 그런 공격의 포지션이기 때문에 네. 이럴 때일수록 그러니까 명절만큼은 저희가 정쟁을 자제하고 음. 서로 공격하는 그 정치 문화를 지양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저는 푹 쉬었습니다. 네. 아니 그 기자들이 궁금한 거 전하지 않아요? 부대변인님은? 그죠? 그 전화를 해주시는데 그래도 뭐 이제 그런 얘기는 궁금해하시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 저는 평소에도 약간 민주당 탓을 많이 했었거든요. 언론인 분들께도. 근데 네, 이번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아, 네, 이런 이상하다, 얘기 처음 오늘. 들었네. 오늘 정쟁. 고해성사 하시는 것 같아. 예. 정쟁을 유발했대. 우리 김민주 김민주 패널은. 의원, 네. 예, 잘 쉬었고요. 아, 근데 너무 더워서. 아, 맞아요. 예, 추석이 그 마치 여름 휴가 기간처럼 어제도 저 선풍기 켰다가 에어컨 켰다가 맞아요. 또 안 켰다가 오히려 컨디션 조절을 지금 더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좀 오늘 아침에 좀 선선해지는데 빨리 날씨가 좀 선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아니 근데 뭐 두 분은 그렇게 쉬었다고 하셔도 이 각 여야의 대표들은 그 일정 자체가 메시지잖아요. 네. 예. 어땠습니까? 먼저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대표 일정 한번 얘기해 주면서 어떤 메시지였는지 좀 알려주세요. 일단 한동훈 대표의 저희가 기공지했었던 일정은 통상 업무라고 해서 보통 이제 예. 정치권에서 통상 업무라 함은 비공개 일정을 소화하시는 그런 그렇죠. 과정입니다.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도 어쨌든 추석 전날이었나요? 그 소방서나 그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시는 그 공무원분들을 격려하고 또 챙기기 위해서 현장 방문을 하셨는데 그 현장 방문에서 말씀하신 게 우리가 뭐 보고를 받으러 왔다거나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짧게 그냥 잠시 인사만 드리고 가겠다 해서 진짜 짧게 있다 가셨거든요. 예. 근데 사실 그 방문보다 더 주목을 받은 거는 보통 일정 다음에 펼쳐지는 백불 그게 좀 주목을 많이 받았죠. 네. 뭐 최근에 있었던 그런 의료 대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또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셨고 제가 알기로는 뭐 비공개적으로 많이 의료계 분들과 접촉해서 현재의 그 전국을 어떻게 하면 타개할 수 있을지를 좀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근데 한동훈 대표는 모 라디오에 그 1일 DJ로 네네. 나왔잖아요. 네. 그것도 많은 시선이 간 것 같은데 네네. 또 일각에서는 아유 이렇게 지금 의료 대란에 이렇게 바쁠 때 힘들 때 너무 한가한 거 아니야? 또 이렇게 또 지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 그 지점을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 제가 알기로는 그 라디오 프로그램이 그 전서부터 이미 출연하시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고 예. 또 추석 때 그렇다고 거길 나간다고 하셔서 뭐 의료 대란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거길 나가시면서도 의료 대란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셨고 또 제가 한동훈 캠프 전당대회 때 한동훈 캠프 있었는데 그 프로가 유독 그 프로랑 그 방송사에서 아침에 하는 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두 프로에서 유독 한동훈 대표께 출연 요청을 많이 해왔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연장선으로 이번에 출연을 하신 거 아닌가. 근데 출연하셔서 또 정치적인 얘기보다도 그냥 이런 일상 얘기, 음악 추천하시면서 네. 정치인들이 되게 고상한 취미를 가졌을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를 또 보여주셔서 하나의 그 서민들과 일반 국민들과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를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비틀즈 컴투게더 해석도 또 많이들 네. 하시고 많은 또 뭐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네, 네.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제작진 입장에서는 한쪽만 섭외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저기 김민주 대변인이에요. 왜 이재명 대표는 거절한 겁니까? 뭐 제안이 왔는지 없는지도 저도 모르니까 드릴 말씀은 없는데 아무래도 저희 그 이재명 대표는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이시고 또 지역구 국회의원이 저희 당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지역에 가서 민심과
또 민생을 또 이렇게 보살펴야 되는 입장이니까 예. 이게 한가하게 이제 라디오 나오고 DJ 하고 그러기는 좀 어려웠지 않았을까 예. 싶습니다. 예. 아니 근데 여튼 뭐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이렇게 민심 청취를 하셨을 텐데 그 추석 민심 좀 어땠습니까? 솔직하게. 신조부 대변인님. 국민들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게 의료 대란 문제가 아무래도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이 계속해서 마치 추석 연휴 동안에 응급실 대란이 일어날 것처럼 선동했습니다마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다행스럽게도 민주당이 내심 바래왔던 그 응급실 의료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 과연 이 의료 공백, 의료 그 사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저는 여야 정 다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의 제안으로 여야 의정 협의체가 사실상 출범 목전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있어서 민주당도 그리고 정부도 사실상 동의를 해서 출범시키자라고 했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의사단체입니다. 의사단체가 추석 직전,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에 낸 입장문을 보면은 상당히 격앙되어 있고 상당히 그 국민들 보시기에 좋지 않은 어감이 보였습니다. 그 입장문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의료 대란의 사태는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이제 여야 의정 협의체 참석 안 하는 의사단체에게 공이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저는 좀 요구하고 싶은 게 의협이 참여하면 같이 여야 의정 협의체 참석하겠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의협을 같이 이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낼지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민주당은 그냥 의료 사태를 침소봉대해가지고 마치 전 국민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돌아가실 것처럼 선동을 했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 거대 의석을 가진 책임 있는 정당이면은 이 여야 의정 협의체의 의사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설득하는 과정을 가야 됩니다. 예. 이런 지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야당을 향한 거대 야당은 뭘 했느냐 이런 식의 비판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김희주 부대변인님 그 발언권 드리기 전에 하나만 더. 아니 그 쓴소리 같은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추석 민심을 제가 쓴소리도 여쭤봤습니다. 있었죠. 예,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쓴소리가 예. 이제 주로 뭐냐면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오다가도 보니까 뭐 알배추 한 단에 뭐 2만 원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생 물가가 어렵고 서민들의 경제 상황이 어렵고 또 취업도 잘 안 된다 이런 말씀도 있으셨어요. 근데 예. 그런 거는 사실 저희가 야당을 비판할 수 없습니다. 여당이고 정부의 그 운영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정부 여당 그리고 정권 대통령실도 반성하고 민생을 어떻게 하면은 더 챙길 수 있을지를 고민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요 멘트를 좀 듣고 싶었는데 예,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끌어냈어요 또? 네, 김민주 부대변인님. 아니 뭐 국민 앞으라고 하는 당이 어디 있겠어요. 그 국민들께서 추석 연휴 동안 국민 건강 잘 살피시라고 저희가 용산역에서 추석 그 연휴 전에 기성객 인사할 때 그 어깨띠에 국민 건강, 민생 회복 이게 민주당의 메시지거든요. 그만큼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고 근심하시는 부분이 그 두 가지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 추석 연휴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 살폈던 거죠. 그래서 지역별로 보면은 저희 현수막이 일상적 현수막이 아니라 그 응급실 그 나온 병원들과 그다음에 그 안내 전화번호를 입력한 웹자보나 현수막을 많이 붙였어요. 저희 네, 당에서. 네. 그래서 예. 그런 것들도 민생이 지금 한 발짝 더 가가선 모습이었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고금리 고물가의 고통이 극을 치닫고 있죠. 이 아까 말씀하셨던 야채와 과일 가격이 굉장히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경제 지표가 대통령하고 한덕수 총리가 계속 얘기해요. 올해 하반기 경기 지표가 좋아지고 있다. 좋아지고 있어요. 수출이 비교적 이제 다시 네. 잘 되고 경제 전망도 좀 좋아지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그 서민들의 민간 소비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라가지 않고 있어요.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서. 예. 그만큼 지금 민생은 어려워지는데 수출은 잘 된다. 오히려 더 심각한 지금 상황입니다. 민생 경제 위기입니다. 그래서 좀 저희 당이 지역화폐 오늘 법안 처리를 하려고 하는 지역화폐를 통해서 민생 지원금을 하자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나라는 부자가 되는데 국민은 가난해지는 이것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그 추석 전날인가 재밌는 게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의사 출신이신데 그분이
방송에 나와서 의료대란 이야기를 하니까 앵커 한 분이 뭐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럼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성묘 가지 말고 벌초 가지 말고 생선 좀 먹지 마시라. 목에 걸릴까봐. 예. 동태전 먹지 예, 말고. 그래서 야야 이게 각자 도생의 시대를 이야기하는구나. 정말 딱 요즘 우리나라를 빗대어서 잘 이야기한 것 같다. 근데 또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스스로가 조심했잖아요. 20%가 응급 환자가 줄었대요. 예. 이걸 또 자랑이라고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제 나와서 또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 이게 진짜 문제다. 그러니까 저기 예. 두 분의 너무 달변이셔서 이게 우리가 막 말려 들어가면 안 돼. 계속 끄덕끄덕. 그러니까 민주당의 쓴소리 그게 궁금하거든요. 저는 듣지 않으셨어요? 추석 민심에 민주당에 대한 쓴소리? 더 강력하게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아라. 왜 이렇게 그냥 그 흐지부지하게 못 막느냐. 더 강력하게 해라. 이번에 국정감사를 똑바로 치러라라는 목소리가 좀 많았습니다. 뭐 반성의 목소리 그런 건 없었고요. 더 열심히 하지 못하는 거, 더 폭주를 더 못 막아내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뒤에서 질문을 예, 드려야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원래 불만들은 좀 있었죠. 예. 그 원래는 저희가 추석밥상에 올라왔을 법한 이야기들 중심으로 특히 그 인물들 중심으로 좀 얘기를 펴 나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좀 서설이 좀 길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본격적인 얘기로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을 텐데 뭐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하게 되면 김건희 여사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 좀 두 사람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보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도 앞에서 음. 전해드렸지만 맞아요. 27%. 네, 그거는 이제 리얼미터고 그 전에 나왔던 한국 갤럽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조사한 거 13일 날에 발표를 했죠. 그때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었더니 긍정 평가가 20%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는데 우선은 20% 수치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신조부 대변인님. 민심의 무서운 경고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지율에 일일비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대체적으로 공감합니다. 지지율에 연연하느라고 해야 될 일을 못한다면 그것은 정부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겠죠. 다만 지금 국민들께서 보내고 계시는 경고의 신호는 매우 엄중하다. 근데 그 엄중한 요소가 뭐냐면 대통령께서 하시는 여러 개혁들 있지 않습니까? 의료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그리고 하나가 생각이 안 나는 그 4대 개혁이 있지 예.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분명히 지지를 보내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왜 지지율이 낮으냐?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허심탄회한 솔직한 모습을 못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소통이 좀 미비한 상황입니다. 그 소통이 미비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국민들께 효과적으로 정부가 행하는 정책에 대해서 설득할 수 있고 그것을 알려드릴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지율을 좀 고민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은 국민들께서 정부가 하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지지하고 찬성을 해주실지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고민을 할 시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할 직전에 바로 10%였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김민주 부대변인님 이거 10%로 떨어질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지금 대통령실이 이런 발언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여론의 조사에 대해서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면 국민적 분노가 더 어디까지 치솟을지 모른다. 그래서 지금 뭐 일부에서 심리적인 뭐 탄핵. 정권 교체. 교체의 시작이 됐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저희는 그 탄핵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불행한 국정 혼란을 더 원하진 않죠. 윤석열 정권이 잘하기를 원해요. 예. 그런 왜 웃으세요? 순간 정적을 넣네요.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 국민적 그 분노를 자아내는 여러 가지 행보를 보인다면 정말 심각한 위기가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3살짜리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이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 근데 고집불통이 이게 멈추질 않아요. 계속 이념적 그 발언도 계속 내세우시고 그 부인 관련된 문제만 나면 경노하시고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 예. 걱정된다. 근데 지금 이념적 발언 얘기하셨는데 사실 그 심리적 정권 교체랑 함께 이게 그 김민석 최고위원 발언이었잖아요. 서울에 본 발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그 많은 분들이 2주 이것도, 전인가 3주 전에도 이재명 대표의 계엄령 이야기, 예. 그다음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역풍이 불 것이다라는 말 했지만 불지 않잖아요.
그만큼 지금 윤석열 정권의 충안고 라인의 인사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금 국민들은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 그 저희 말대로 왜 그 안일된 연기의 뭐 이렇게 연기 날이야? 안일된 굴뚝의 연기 날이야. 그 연기 날이야. 예. 그다음에 그 어디서 이제 그 신발끈 묶지 마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이나무 밑에.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인사 관련된 충안고 라인의 문제가 계속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념적 발언이 진행되니까 예. 이런 계엄령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를 이야기하게 되고 그것이 국민적인 역풍은 고사하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지금 차기 대선 지지율이 지금 40%를 계속 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저는 이것이 그냥 그 역풍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좀 스스로가 인사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여당이 좀 되짚어봐야 될 것이다. 먼저 예. 그것이 우선돼야 된다라고 보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한국갤럽 여론조사 말씀드렸는데 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데 신조부 대변인님 어떻게 방금 얘기한 것에 대해서 짧게 한번 멘트 하시겠습니까? 일단 지지율이 높다라는 건 뭐 좋은 신호이긴 합니다만은 문재인 정권 생각하면 지지율이 높은 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문재인 정권에서 계속 주장했던 게 뭐 퇴임 직전에 40%를 넘나드는 대통령 지지율을 가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마는 민주화 이후에 최초로 5년 만에 정권 교체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지율 신경 써야 되지만 지지율에 연연하느라고 해야 될 개혁 과제를 완수하지 못하는 것은 역사의 죄를 짓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저희 4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